여기서 조금 부수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 자동차에 태우면 안전 카시트에 꼭 앉혀야 돼요. 언제나 사고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나 어쩌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하고 있을 때 내 생명을 지키거든요. 당연하죠. 카시트에 앉혀갖고 세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아이한테. 그럼 아그라그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요. 예. 그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태에 둬야 돼요. 오늘 악을 써, 내일 또 악을 써. 그러다 보면 조금 편해져요. 익숙해지는 그렇게 거예요. 해서 적응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울지 마!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고 우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네. 그 꼴을 우리가 견뎌야 한다. 이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문이 막 트이려고 하는데 잘 네. 안 되는지 네. 짜증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주체가 안 되면 본인 머리를 막 때리거나 자기 입을 때려버려요. 그렇구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이들의 짜증, 울음도 언어입니다. 짜증, 울음도 네. 언어이다. 네. 야, 이것도 새로운데? 네, 그리고 행동도 사실은 언어입니다. 네네. 그냥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음. 이 기간을 조금 거치면 말이 많이 늘 거예요. 괜찮아질 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걸 도와주셔야 되냐면요. 네네.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부모님이 대신해 줘야 돼요. 머릿속엔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진 않으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이걸 내려달라고 음. 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짜증나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왜 짜증을 내? 내려달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될 걸.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돼. 얘가 할 말. 내려주세요. 이거 갖고 놀고 싶어. 이게 얘가 하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엄마가 대신해 주는 거야. 이거 갖고 놀고 싶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생각을 100% 못 읽을 때도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모델링을 통해 배운단 말이에요. 네네. 말톤도 애가 하는 말투를 해줘야지. 목이 말라요 이러면 안 되고 엄마 목이 말라요. 나 주스 마시고 싶어요. 주스. 애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감도 잘 안 오고 너무 피곤해서 그 말투로 똑같이 해주기도 힘들고 그냥 그거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이 키우면서 힘들다고 해서 너무 나는 모성이 약한 엄마인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딴 집 엄마들은 네. 다 애들을 너무 사랑하면서 하나도 안 힘들어하고 키우는 것 같아. 음. 그러나 집에 가면 힘들어해요 그 엄마도. 그럼요. 네. 그럼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엄마. 육아는 긴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너무 힘들면 오늘 쉬세요. 오늘 안 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 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네. 예, 여유를 좀 가지시고 잘 하고 계시다는 그 오은영 선생님의 말씀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1위 기저귀 브랜드 팸퍼스와 함께 여러분 또 만나 뵙고 있고요. 베이비 드라이 팬티 이번 3월 달에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왔고요. 기존에 있었던 흡수층보다 10mm가 더 늘어났대요.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넓어졌군요. 그렇죠. 새 걱정 없는 기저귀가 네, 맞아요. 그 소변 새는 거 되게 걱정하고 데이타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 근데 네. 엄마의 마음으로 딱 들어보면 그런 흡수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젤들 그런 거는 애한테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팸퍼스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는 팩트들인데 말이죠. 그 매직 젤이 엉덩이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져짐이나 어떤 묻어나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인체에 무해한 그런 성분으로만 마케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는 얘기죠. 그럼요. FDA나 EPA 그리고 또 WHO, EU의 기준들을 다 통과한 파우더 향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인체에 전혀 무해한 그런 네. 향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마저도 중요한 거니까요. 낮에는 드라이한 상태로 자주 안 갈아입혀도 좀 유지되고 또 이제 밤에 통잠 팬티로 갈아입히면 잘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긴 통잠을 잘 수 있도록. 참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그러네요. 좋아지는 거죠. 옛날에 네. 좀 면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선 그걸 또 빨려면 빨래터 가서 이분은 힘드신가 봐요. 죽을 것 같네요. 라고. 아유 그렇구나. 자, 17개월 남아맘입니다. 네. 저희 아이가 무척 활달해요. 특히 밥 먹을 때 의자에서 앉아서 먹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곧 어린이집에 가게 되는데 과연 먹고 올지도 걱정이 됩니다. 첫째는 5살인데 밥을 무척 늦게 먹어요. 둘 다 밥 먹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진짜 애들 밥 먹이다 보면 진이 빠져서 죽을 것 같네요. 네, 죽을 것 같다고 쓰셨어요. 네. 밥 먹는 거는요 하루에 3끼잖아요. 네. 365 곱하기 3이 돼요. 아이고.
밥 먹이는데 문제가 생기면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육아가. 저도 기억나요. 네. 예. 일단은 둘째 17개월 아이는 활달한 아이이긴 하는데 네. 얘가 막 돌아다니는 게 유독 밥 먹을 때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그러는지 일단 살펴봐야 돼요. 유난히 밥 먹을 때 그런다면 식사와 관련된 문제로 조금 귀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보여지는 양상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내 것이 아닌 바깥 것이 내 입안으로 들어올 때 이 들어온 것을 편안하게 받아서 처리하는데 뭔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소처럼 자기 걸 다시 개워서 씹지 않잖아요. 다 새로운 게 밖에서 네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질감, 단백질 같은 거, 육류를 씹어야 될 때 네. 턱이나 혀나 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이걸 질겅질겅 씹을 때는 입천장과 혀와 이와 잇몸과 구강 점막에 다 닿아요. 닿는 게 불편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고 있어요, 얘네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는 그게 입에 뭐가 들어가면 알아서 씹어서 넘기는 게 그게 본능적인 행위일 것 같은데 어른들 눈에서 봤을 때 비정상적이잖아. 아니야. 왜 근데 그래? 비정상은 아니지만 좀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상한 애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네요. 네, 좀 장조림 같은 걸 아주 잘게 실처럼 좀 해주든가 아니면 네. 고기를 갈아주면 네네. 아이들이 좀 이렇게 퍼먹기를 숟가락으로 퍼먹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네. 아니면 아이가 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밥 먹는 식사 시간을 좀 길게 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한테 맞춰주시는 게 맞고요. 둘째 아이는 음. 얘도 뭔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뭔가 어떤 거는 자기한테 썩 편치가 않은 거예요. 네네. 뭘 잘 먹고 뭘 잘 안 먹는지부터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보고. 그래서 잘 먹는 걸로 일단 줘보세요. 그래도 돌아다니는지. 물론 그리고 17개월 아이가 식탁에 딱 앉아서 그럴 리는 딱 없을 이렇게 거고. 먹지는 네. 않아요. 그런데 너무 돌아다닐 때는 돌아다니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밥 먹는 게 불편해서 불편하니까 애들 잘 안 앉아 원인이 있으려고. 무엇인지. 네, 예. 그럴 수 있으니까 다양한 각도로 좀 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사연도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는 그런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낯을 심하게 가리는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집에 못 오세요. 조금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나 낯을 덜 가리게 하는 노하우는 혹시 없을까요? 네. 오은영 박사님이야말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예. 근데 우리가 낯을 가린다는 거는 시각적인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성장 발달을 해서 얻고자 하는 건 기능이에요. 네. 기능을 획득하는 건데 그러려면 외부 자극을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버리고 중요한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네네. 근데 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거치는 관문이 감각이에요. 낯을 가리는 아이들은 시각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에요. 아이가 그냥 예민하다. 네. 아이가 기질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네. 또 오 박사님이 얘기하신 걸 듣다 보면은 오늘도 지금 몇 번 나온 얘기인데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예민하다라는 네. 이런 표현을 네. 우리끼리는 사실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엄마들끼리는. 네네 맞아요. 예. 보통 예민해 예민해, 이렇게 애가. 표현하는 애들이에요. 예. 근데 그 예민한 거는 어. 때로는 좋은 점도 많다고요. 낯선 사람과 익숙한 사람을 구별을 못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이 얼굴이 시각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경계하고 이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큰 아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얘는 가끔 보는 할머니보다 자주 가는 문방구, 마트 아줌마가 더 좋아. 네, 더 왜냐면 편해. 자주 보니까. 익숙하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자주 보는 거예요. 일단은. 미리 할머니 할아버지 동영상이라도 좀 도움이 네, 되겠는데? 네, 좀 도움되죠. 좀 도움되고요. 아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아이한테 우리 유튜브 같은 거 이 영상을 미리 보여주고 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아이가 나 봤어요 이러면서 조금 편안해하는 라디오 경우도 스타에서 있어요. 노래 부르던 장면을 이제 거기 고민 없어. 아이들이 이제 경험이 많아지면 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개인 차이가 큰 건데요. 네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 금쪽 같은데 손주야. 얘를 막 보면 막 안고 싶어 죽겠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생각하는 이 마음과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익숙하지 않아. 네. 이게 온도차가 큰 거지. 너무 큰 거죠. 네, 40세 어른이 바라보는 거하고 40개월 아이가 바라보는 느끼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기 다르다. 때문에 네. 서운해하기보다는 아 얘가
낯선 것을 받아들일 때는 안전한지 익숙한지를 확인하는 특성이 조금 더 강한 아이구나. 그렇게 되면 덥석 안거나 마치 왜 얘를 내가 품에 안으면 울음이 멈출 것 같아. 근데 마음이 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덥석 안으면 더 울어요. 더 불안한 네,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가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주는 게 맞아요. 아이가 좀 편안하게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과 정보를 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큰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동생처럼 되면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